한국 토지 신탁입니다. 뭐 닉네임이 100점 만점인데 주식은 완전 빵점인데요. 이거 2,000원에 사셨네요. 2,080원요. 비중도 40%요. 아이고야. 일단 이건 진짜 빵점입니다. 100점 만점은 아니고요. 거의 뭐 빵점에 빵점, 마이너스 점, 이렇게 마이너스 한 20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토지 신탁 같은 경우가 신탁이잖아요. 이런 신탁이 보통 이제 부동산 개발 산업이라든가 부동산 토지 산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 이제 호황기 때는 괜찮죠. 당연히 호황기 때는 괜찮은데 지금 호황기인가요? 불황기인가요? 하면 지금 딱 봐도 불황기 아닙니까? 특히나 이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건물을 같이 지어줄 테니까 이 사업 한번 합시다 하고 빌딩 지어준다거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돈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돈 벌기 힘들죠. 그래서 부동산 호황기 때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왔을 때는 뭐 답이 없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줄여가면 될까요? 줄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줄이면 손실이 거의 확정인데 줄일 거였으면 진작에 줄여야 됐고 이런 거 사면 안 됐죠. 특히나 금리 인상기 때 이런 거 사는 건 거의 뭐 진짜로 내 돈을 그냥 땅에다 갖다 버리겠다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거 부동산 관련주 사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이건 2021년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에 전부 다 금리 안 올린다 할 때 저만 올린다 그랬거든요. 저만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동산도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와 역전세난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뭐 사기라든가 전세 사기 이런 거 전세금 못 주는 일들 발생될 거라고 제가 2021년에 엄청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증거가 다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거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뭐 대한민국의 뭐 신이다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개 어떤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좀만 신경 썼다면 그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참고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안 살 수 있었는데 이건 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자꾸 뭐라 하게만 되는 게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간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투자 사이클은요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불황이 있으면 다시 호황이 와요. 근데 부동산 불황과 호황은요 길죠, 사이클이.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주식을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한 4년 잡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4년. 그러니까 짧으면 3년, 길면 한 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년 걸리나 했더니 대부분 종목의 평균이 한 4년 정도, 2년 빠졌으면 2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이클은 한 8년에서 한 10년 바라보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불황기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호황기까지가 10년인데 부동산의 장점은 이제 지금 여기 토지 신탁이 차트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2007년 이후로 2012년까지 5년 동안 빠진 다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4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또 다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긴 대신에 올라가는 상승기도 굉장히 길고 강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16년까지의 저런 호황기가 다시 올 건가? 저 당시에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막 호황기가 왔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은퇴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은퇴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는 집은 거의 다 있고 이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신혼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실수요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러면 점점 지금 아파트 공급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아파트 뭐 의미가 있나요? 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상가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죠. 소비 많이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부동산 이거 지금 사이클 온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는 과거만큼의 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시되 이거는 본전 찾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제가 예상하는 건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이 생각보다 의외로 화랑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뭐 본전까지 오른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 안 온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 6, 700원 이 정도를 고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대출 막고 있잖아요. 대출 막으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아마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다가 지금 경제 내수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많이 망가지게 생겼죠. 환율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지고 상가 많이 힘들어지고 할 텐데 그때 상가나 뭐든 이런 것들 막 경매로 막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토지 신탁에서 그런 것들을 막 인수해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좀 챙겨 본다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을 부동산 폭락이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가 생겨요. 뭐 추가 매수 기회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얘들 어차피 개인들은 그런 거 경매로 살 수가 없지만 이런 신탁 같은 경우는 자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경매로 막 사가지고 수익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온다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아마 극복해내는 사태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네요. 그냥 한 3년은 일단은 물려있자. 3년 물려도 본전 찾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본전이 나온다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면 1,500원대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비중은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경제 위기와 같은 어떤 금융 위기 또는 뭐 부동산 위기 이런 게 발생이 돼서 뭐 부동산이 막 폭락오고 상가가 무너지고 뭐 경매로 엄청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 뉴스가 좀 나오게 되거나 제가 시황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날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좀 승부수를 걸어 볼지 한번 체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좀 하시겠네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